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만 방어전에 참전할 것입니다. 중국에 먹히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상 1만 미터 상공의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트럼프는 기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던 회담 이면의 대화 한 편을 공개했는데 피곤에 지친 기자들의 눈에 둥근이 커지더니 마치 경악이라도 했다는 듯이 입까지 벌리고 듣는 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과의 은밀한 대화, 공식 성명서에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던 놀랍고도 충격적인 두 사람의 대화, 그것이 갖는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정말 나설 셈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과 함께 동북아시아가 처한 묘한 위기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혹시 여러분은 이게 시진핑의 단순한 호기심 어린 질문, 지나가는 한마디의 농담 비슷한 말로 들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의 본심은 본래 화려한 만찬장이 아니라 이런 찰나의 개인적인 질문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설마 했던 중국의 대만 침공 드라마가 실제 있었다는 것, 권력자가 자신의 입으로 그 비밀을 직접 실토한 것을 들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이미 대만 침공이라는 실전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런 뜻으로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 점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일까요? 시진핑은 준비가 되었다, 단지 미국의 참전 의지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말로 그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진핑을 당황하게 단 한마디의 말로 시진핑을 아닥하게 만든 트럼프의 답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나다. 트럼프의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이 혹시 나약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역시 트럼프답다. 정말 놀라운 답이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대통령이 이 위기의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니.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구나. 정말 부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대답은 시진핑의 뇌를 마비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네가 침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네가 상상하지 못할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무한한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이상 틀림없이 그렇게 알아먹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가장 트럼프다운 전략적 모호 속의 정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외감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이 왜 죽어도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태평양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한반도에 어떤 재앙이 들이닥칠지 그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좌파 매체로 변한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에 속아서 미국을 우습게 알고 트럼프를 하루 종일 조롱해대는 이 땅의 좌파들은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은 대만을 잃는 순간 인도 태평양 패권을 잃게 됩니다.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를 차단하는 자유세계의 방파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그 핵심 고리, 그 출발선이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해군은 곧바로 태평양으로 밀고 나올 것입니다. 일본의 남서 여러 섬들은 직접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과 남중국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환경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먹고 태평양으로 나오는 순간 북한은 훨씬 더 대담해지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도 더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미국은 동맹 신뢰 때문에라도 대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수교 관계는 없지만 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대만 주재 미국 협회가 공개한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방위 능력 유지를 돕고 대만의 안보와 사회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이 묻습니다. 우리도 버릴 것인가? 한국도 물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믿을 수 있는가? 필리핀이 묻습니다. 미국의 방위조약은 종이장에 불과한 것인가? 호주가 묻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건너면 바로 호주인데 우리의 불안은 어떨 것인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순간 미국의 동맹만 정체가 하나하나 흔들리게 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거래를 중시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동맹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세계 경영은 그 세계 경영 비용은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대만 방어는 도덕적 선택만이 아니고 미국 패권을 유지시키고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용을 지키는 선택일 것입니다. 셋째, 대만은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세계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첨단 반도체, AI, 군사기술,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센터, 미사일 체계까지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만을 중국이 장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쥔다는 뜻입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최대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을 먹도록 보고만 있는다? 이것은 미국이 자기 손으로 중국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격입니다. 넷째, 미국이 개입하면 반드시 이길 수는 있지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하루아침에 삼킬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서 말해왔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대만 해협은 좁아 보이지만 침공하는 중공군에게는 지옥의 바다입니다. 상륙작전은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병력, 장비, 보급, 제공권, 재해권, 전자전, 미사일 방어가 한꺼번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중국의 대만 상륙 침공을 24차례 워게임으로 분석했는데 24차례 모두에서 미국, 대만, 일본은 중국의 침공을 격퇴하고 대만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엄청났습니다. 미국과 동맹은 수십 척의 함정, 수백 대의 항공기, 수만 명의 병력을 잃을 수가 있고 대만 경제도 초토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이 개입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너무 비싸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침공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전쟁은 너무 비싸다.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있다. 미국이 들어올 수 있다. 일본도 움직일 수 있다. 대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계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 답은 나만 한다. 이 말은 바로 시진핑의 계산을 흔드는 말인 것입니다. 시진핑에게 불확실성이라는 불안감을 주어서 결국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준비 없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즉흥적인 답변 한마디만으로 상대의 기를 죽이는 트럼프의 놀라운 천재적인 이 면모.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에 내린 축복이자 중국 공산당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안에도 대만 방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파멸적 전쟁을 피하는 게 좋다. 대만 방어 약속을 너무 명확히 하면 위험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최우선 이익은 중국과의 파멸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피하려고 대만을 내주면 전쟁은 정말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큰 전쟁을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이 무너진 뒤 중국이 거기에서 그쯤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중국해 거기서 그만둘까요? 멈출까요? 센카쿠에서 멈출까요? 필리핀 앞바다에서 멈출까요? 한반도 이재명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만 그들이 한반도에서 멈출까요? 독재국가의 팽창은 양보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더 큰 식욕이 생기는 법입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오늘의 중국 공산당 그리고 끝없는 탐욕가 시진핑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그 다음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한판 붙겠다고 나설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좋은 말보다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관세로 압박하고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협상장에서는 웃지만 그 뒤에서는 숫자와 힘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물었을 때 트럼프가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확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겼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만은 미국만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더 기르도록 독려하면서 중국에게 함부로 침공을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 그 사이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면은 좀 특별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의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과 그 결이 많이 달라 보여서입니다. 과거의 모호성은 정부 관료들의 입에 외교관들의 외교문서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트럼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 그 답은 나만 한다. 이것은 미국 외교문서의 문장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 엄청난 외교적 예술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시진핑에게는 가장 불편한 불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 너는 아마 모를 것이다. 결론입니다. 시진핑의 질문은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머릿속에 대만 무력 통일 시나리오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진핑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대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의 심장이고 제1도련선의 핵심이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떠받치는 방파제고 미국 패권의 신용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만 방어전에 참전할 것입니다. 중국에 먹히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누구를 응원할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당장 한반도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고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일본이 흔들리고 이재명 주도의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더 빠르게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고 동북아 전체 그리고 자유세계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진핑은 물었고 트럼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침묵으로 말했습니다. 까불면 죽는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